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선홍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이제 연봉계약 시즌이잖아요. 오늘은 연봉계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6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노무사님, 그 연봉 삭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봉 삭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 삭감이 이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동의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보면은 이제 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집단적인 동의 방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연봉을 삭감할 때도 이런 집단 동의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집단적인 동의는 가능하지 않고요. 반드시 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에 대해서 동의받지도 않고 그냥 회사에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문제 없나요?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요. 이게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금액이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합의가 결렬됐을 때 연봉 계약서 그럴 때도 꼭 써야 할까요? 합의가 안 되셨다고 하면은 사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럼 연봉 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근로 조건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전에 받던 연봉 수준을 그냥 계속 받으시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분이 손해를 보시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이게 뭐 3% 올리냐 뭐 5% 올리냐 이렇게 결국에 올라가는 거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임금을 뭐 삭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연봉 삭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 이런 식으로 네. 동의하거나 나가거나 음. 이렇게 퇴사를 좀 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퇴사해야 되나요? 아니요, 연봉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자진 퇴사하면 사실 실업급여나 이런 혜택은 아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연봉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봉 삭감을 실제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부당했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네. 이제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 중에 뭔가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연봉계약서는 이제 근로계약서인지 아니면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연봉계약서랑 근로계약서의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좀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뭐 임금, 뭐 휴게시간, 뭐 휴일, 휴가 이런 애들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임금 하나 쏙 빼가지고 만든 게 바로 연봉계약서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가 있는 거지 연봉계약서를 꼭 쓰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연봉계약서라는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회사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뭐 계약서 네. 썼다고 해가지고 펼쳐보니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연봉계약서만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연봉만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되겠죠. 다만 그 안에 뭐 아까 최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근로시간, 뭐 주휴일, 뭐 이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근로계약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노무사님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썼고 네. 연봉계약서를 이제 새로 매년 쓰잖아요. 네. 임금이 달라지니까 연봉계약서 매년 쓸 때마다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연봉계약서를 쓸 때마다 지급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계산 방법이나 아니면 구성 항목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면은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하셔야 됩니다. 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된 근로 조건이니까 서면 교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쉽고 간편하게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겁니다. 개정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봉 계약을 할 때 퇴직 적립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3분의 1은 퇴직 적립금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연봉 계약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는 일단 퇴직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성격을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퇴사 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에 이제 유보해놓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일정 부분을 적립해놓고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의 금액이면은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 적립금 말고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해서 14분의 1, 뭐 15분의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네. 이것 자체는 가능은 하세요. 그런데 퇴직 적립금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1년에 한 번씩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거나 네. 아니면 월급에 포괄해가지고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금지가 돼요. 우리 법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정산되는 애들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향후에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이렇게 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노동부나 아니면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퇴직금을 2번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봉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성공적인 연봉 계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글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